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대선까지 갈등이 장기화될까요? 오늘은 이준석 대표 최측근이자 당대표 정무실장입니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기로 했었죠? 이준석 대표와 초선 의원들과 무제한 토론. 그런데 오늘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입니까? 취소입니까? 하여튼 수년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어제 그 초선 의원님들의 그 대표단이죠. 운영위원들 5분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그제 그 초선 의원 그 의총이죠. 간담회 때 있었던 내용들을 쭉 그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 내용은 충분히 그 얘기가 됐는데 그 대표께서 이러지 말고 전체 의원님들 계신데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질문 받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됐던 게 초선 의원 토론회 비슷한 거였는데 예. 하여튼 중진 의원님들 그다음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지금 초선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토론하는 것이 당이나 대선에 좀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 논란이 증폭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아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수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초선 의원들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예. 토론 좋아하고 또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초선 의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에게 했던 겁니까? 아까 그 5명 정도. 단합을 해야 예. 그 대통령 선거에 그 이기는 거 아니냐. 지금 예. 당대표가 선대위직을 그만두고 그 밖에 있는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취지의 여러 말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약간 좀 몰리고 있는 상황처럼도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아주 겨냥해서 말한 것 같고요. 3자적 네.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네. 그리고 이제 김태흠 의원도 그 전에 그런 이야기 아주 좀 거친 언사를 했었죠.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초선 의원들도 이렇게 단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이준석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선 후보님과 그 선대위 후보님 주변 핵심 인사들은 반문재인, 반문 연대를 통해서 예. 가면은 승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역과 진영 대결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런 전략이 중심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런 전략으로 지난 총선에 임했는데 결국 총선이 180대 100으로 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보궐선거에서는 이른바 세대 연합론을 펼쳤습니다. 20, 30대와 60, 70대가 연합을 해서 40, 50대를 설득하는 이런 구조로 갔을 때 보수 정당이 이기는 그런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세대 연합론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된다. 자, 아시다시피 2012년이나 2007년 보수 정당이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예.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 상황을 보면 대통령 후보와 나머지 모든 분들이 사실은 그 지지 세력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일치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원톱인 대통령 후보만 보이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예. 지금은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님은 전통적 지지층 중심의 그 지지가 강하고요. 예. 2030 중도 수도권 이쪽에는 어찌 보면 6월 11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영선의 30대의 당대표가 나오는 파격을 통한 그 상징성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후보와 대표의 연합에 의한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대선을 치러야 견고하게 지지층을 다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각의 차이가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잠행 이후에 울산에서 그 3개항을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울산 합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20, 30대에 대한 정책적 그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확대해서 그 선거운동을 핀다. 그래서 20, 30대 중심의 어떤 선거 전략 그리고 당무 우선권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했죠. 후보가 대표한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대표는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세 번째 항이 후보는 대표와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일을 처리한다. 이 세 개 항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그때 예.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있었죠. 예. 그런데 그걸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선대위가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판단인 겁니까? 실제로 그게 진행이 안 되면서 그 촉발점이 지난주 월요일 날 조수진 공보단장의 이른바 항명 또는 하극상 비슷한 그런 발언에 의해서 촉발이 됐고 예. 그 촉발된 이후에 하루가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당사자도 그리고 후보님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결국은 이 상황까지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님이 이준석 대표가 파면 초과에 몰려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러는지 이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일입니다. 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도 여러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진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면돼서 나오시긴 했습니다마는 예. 이른바 그때 상황에서 모두들 알고 있었지만 다 입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만이라도 예. 이준석 대표라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구도를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반문연대 지역 진영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벗어나서 중도 확장을 하려면 세대 연합론을 펼치는 게 맞고 그게 지난 보궐선거에서 승리로 나타났던 것이다. 진영론을 계속 펼치면 지난 총선처럼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거네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을 때 그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된 이제 사과랄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그게 이제 선대위의 핵심 세력 또는 후보나 당대표가 서로 어떤 이견을 보였던 겁니까? 그날 이제 그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예. 이제 사과 문제에 대한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일날 의원님 8분에게 김건희 대표 관련해서 성명서를 요청이 있었어요. 예. 그게 후보님 뜻이었는지 아니면 조수진 공보단장의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진행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건 형식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준석 대표는 그 제동을 걸었죠. 예. 제동을 걸었는데 후보 뜻이라고 다시 또 얘기를 하니까 상황이 좀 어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은 특히 이준석을 핍박하면 대선 물 건너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네, 윤 후보 측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요청을 하면 복귀할 생각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당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의 최대의 당무는 선거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대위직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국민들에게나 또는 지지자들에게 일체감을 줘서 더 안정감이 있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된다면 그것도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요청이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저는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예. 중요한 건 후보님께서 당 대표와 함께 정말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이 선거를 치룰 것인가. 이건 후보님의 입장과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후보의 뜻이 중요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플레이어 김종인 네. 위원장. 예.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요구한 인적 쇄신을 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님과 이준석 대표는 소통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전화 소통도 하시고 뭐 직접 만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은 뭐 거의 싱크로율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이준석 대표한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다고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 앞에 뭐 가정문이나 조건문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를 맡긴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예. 지금 현재 상황을 예.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가 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후보님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잘 이제 이끌어 가시려면 또 김종인 위원장님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당 대표와 후보를 잘 조화롭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분으로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어떤 구체적인 뜻이 있는 건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어떤 분이 나서서 중재하기보다는 후보님과 대표님이 직접 소통을 통해서 예. 해소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저는 봅니다. 아, 직접 소통을 통해서. 1719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 예.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로 다시 돌아가는 건 윤 후보의 요청이 있어야 하나요? 이 대표가 자진해서 들어가지는 않나요?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울산 합의 두 번째에 후보가 요청을 하고 후보가 요청을 하면 당대표는 이에 따른다 이렇게 이걸 실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의 연장선이고요. 예. 그리고 당대표의 역할은 최대의 역할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의 지위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8255님, 그런 의사는 당내에서 해결해야죠. 당대표가 언론 플레이에서는 안 됩니다. 6726님, 정치권의 토론구단 합리적인 이준석 대표를 지지합니다. 상반된 의견들이 오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감독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준석 대표,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 그런 어떤 자질 문제도 생각하는 다른 생각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예.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해 뛸 겁니다. 김진세님은 이준석 대표님을 아끼시나 봐요. 종로 출마가 현 상황을 벗어날 출구 전략으로 보입니다. 대선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온전히 책임지고 이 대표는 종로 보궐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에 기여하면 됩니다. 이런 이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종로 출마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예. 하고 있지 않고 하여튼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점을 던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분처럼 네.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명한 사태 수습 방안은 뭐 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실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 핵심 인사는 대통령 후보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의 뜻과 변화가 뭐냐, 어떻게 하실 거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야당이 이렇게 내용을 겪는 사이에 네. 송영길 대표가 연일 안철수 네. 국민의당 후보 쪽으로 자꾸 타진을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연합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뭐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전형적인 이관계죠. 지금까지 전형적 이관계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그 현 정권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비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갑자기 그렇게 움직이실 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586 세대도 같고요. 그다음에 지지층의 분열이 별로 없어요. 일체화된 거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굳이 앞장서서 나설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탑인 이재명 후보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민주당의 지지층과 우리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다릅니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진영 대 진영의 논리로 바라보고 또 특히 2007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왔던 그 관성에 그 많은 그 우리 중진 의원님들이 그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새로이 요구되는 시각에 다른 각도에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단일화한다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완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까 뭐 김건희 씨 논란이랄지 그 구체적인 사안들 말고 또 인물 영입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신지혜 씨도 마찬가지고 이수정 교수 그다음에 김민전 교수가 선대위에 영입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반대 입장을 피력했잖아요. 그 이제 특정인 누구의 호불호나 뭐 찬반을 떠나서요. 선대위에서는 컨셉과 타겟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어떤 컨셉으로 누구를 타겟으로 집중적인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게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인물 영입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문재인 전략이에요. 그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략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죠. 뭐 절대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는 없지만 그렇죠. 유튜브에서 박창구님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시중에 뭐 많이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론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네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 최근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데드 크로스다, 골드 크로스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뭐 한 70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지율의 등락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어느 쪽이 이긴다는 대세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단지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어찌되었건 야당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70일간 저희는 뭐 잘 해 나가려고 하는 진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세연 그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어요. 고소는 하시는 거죠? 오늘 고소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후보. 일고에 논할 가치가 없고. 일고에 논할 가치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무슨 저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검찰 기록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왜 지금 이런 시점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건 완벽한 허위사실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고소를 오늘 바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